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오늘 진행을 맡게 된 크몽 창업자센터의 매니저 우디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강연에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오늘 주제는 커머스 외주 개발 필수 체크리스트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볼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진행 안내 드리고 나서 본격적인 강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이런 강연을 준비한 저희 크몽 창업지원센터를 먼저 소개해 드릴 거고, 이후에 강연을 진행하고 그 뒤에 강사님과 함께 실시간 Q&A를 진행하는 구성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일단 크몽 창업자센터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크몽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리소스가 부족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성장을 돕는 오늘 같은 세미나나 아니면 컨설팅,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다양한 프로모션 운영을 포함해서 특히 정부 지원금을 이용해서 이제 외주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뭐 IT 개발, 마케팅, 디자인 등의 외주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서포트해드리는 팀이니까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필요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강연은 말씀드렸듯 커머스 외주 개발에 관련된 강연이고요. 실제로 현업에서도 지금 커머스 개발을 포함해서 다양한 외주 개발 등을 리드하고 계신 위플린에서 조덕기 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얘기 들어볼 예정이에요. 저희 크모에서도 많이 활동하시는 분이고 이전에도 강연을 여러 번 진행하셨던 분이라서 되게 유익한 강연이 될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저희 강사님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위플래닛의 조덕기라고 합니다. 위플래닛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전문 개발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은 또 다양한 주제의 커머스 개발들을 진행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 자리는 저희가 커머스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면서 겪었던 어떤 경험들, 그 중에서도 프로젝트를 의뢰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좀 이해하시고 알고 계셨으면 좋았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되는 부분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커머스 서비스 외주 개발하기이고요. 사실 외주라는 주제 또는 개발이라는 주제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다양한 논의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에 맞춰서 가급적 커머스에 대한 얘기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내가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서비스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다, 이제 개발하고 싶다라는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문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기존에 어떤 서비스가 있는데, 근데 또 그 서비스는 모두가 알 만큼 또 유명한 서비스이기도 하죠. 이런 서비스가 있고, 또 이 서비스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부분들의 차별화 포인트를 두고, 조금 더 특징적인 기능들을 추가해서 새로운 어떤 가치를 창출해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제 개발사 입장에서 또 개발사의 대표 입장에서 이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굉장히 막연한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얘기의 모든 시작은 개발 프로세스가 어떻게 잡혀 있는가를 좀 이해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개발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게 오늘 강연 주제에 어찌 보면 뭐 전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상식적인 얘기예요. 서비스를 기획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하고 개발을 해서 테스트를 거쳐서 출시를 한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기획이라는 게 어떤 거고, 또 디자인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개발과 테스트는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의 시작은 기획을 하는 과정이고요. 기획을 뭐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디자이너와 개발자에게 작업 중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들을 이제 사전에 협의해서 정리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어떤 문서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획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기능 정의서나 스토리보드 같은 문서들이 꼭 하나의 문서 타입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프로젝트에 따라서는 기능 정의서만으로 기획을 마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와이어프레임과 함께 섞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자면 여러분들이 아마 내가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에 이러이러한 기능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어떤 이제 기능의 요구사항 또는 기획서를 이제 작성하시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아마도 가장 첫 번째 들어가는 기능 중에 하나가 회원가입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회원가입이라는 기능을 내가 기능 정의서로 표현한다면 또는 기획의 문서로 표현한다면 어떤 내용들을 좀 담을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죠. 그냥 회원가입이 된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써본다면 회원가입을 하는데
회원 가입 시에는 우리는 전화번호를 꼭 받았으면 좋겠다. 또는 뭐 소셜 로그인 기능도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이제 커머스에서 어떤 상품들을 추천해야 되니까 가입이 된 이후에 뭐 고객 성향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화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튜토리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 정도의 얘기들을 전달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개발사 입장에서 본다면 생각보다 많은 질문들을 해야 되고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디테일을 정리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뭐 100자, 200자의 이름을 적는 사람들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이걸 대비하지 않고 만들어진 디자인이라면 이름이 보여져야 되는 어떤 공간 안에 100자씩 되는 이름을 다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럼 아마도 UI가 깨져서 보인다거나 마치 버그처럼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회원가입 하나만 한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질문들을 할 수 있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정리를 해야 실제 추후에 뭐 디자인이나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기획서라고 생각하는 건 물론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자이너나 개발자들이 본인들의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구두나 뭐 다른 어떤 방식으로 질문하지 않고 이 문서에만 의존해서 작업을 진행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어야 되는 수준까지는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회원가입 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특정 프로젝트에서 정의했던 문서들을 조금 이렇게 붙여보자면 세부적으로 어떤 제약 조건들이 있을 수 있다. 뭐 최소 글자는 얼마이고 최대 글자는 얼마이다. 뭐 패스워드를 입력할 때는 뭐 어떠한 조건 값들까지 받아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문서를 펼쳐놓고 보면 생각보다는 긴 어떤 문서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실제로 이거는 커머스를 구성하는 수많은 기능들 중에 하나일 뿐인데도 이제 이 정도의 문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을 완성한다, 기획서를 작성한다라는 건 사실 뭐 작게는 한 50페이지 정도 내외, 뭐 많게는 한 100페이지 내외까지도 나올 수 있는 어떠한 문서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조금 다른 타입으로는 뭐 이런 형태로 테이블 형태로 어떤 정보들을 정의할 수도 있고요. 이건 앞서서 말씀드린 좀 줄글로 풀어쓰고 있는 기능 정의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조금 다른 형식으로 이제 정의하고 있는 이제 문서들이고요. 이러한 문서들을 전체 프로젝트에 배치를 시키고 그 데이터 간의 연결고리를 잡으면 또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ERD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셨을 것 같은 문서의 타입인데 이제 시각적으로 화면이 어떤 식으로 배치돼야 되는가를 그 화면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담아내는 뭐 스토리보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만 이런 문서들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기획을 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또는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준비가 돼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디자인이나 개발 과정을 또 무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기획이라는 어떤 문서들을 만들어내고 이 과정을 거쳐가는데 저희가 진행했던 과거의 경험들을 보면 뭐 평균 한 달 정도의 시간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최대 2개월 정도라고 적어놨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적혀 있는 기능의 디테일들을 저희가 모든 걸 다 결정해서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내용들이 적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초안들이 작성되었을 때 실제로 의뢰하신 분들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리고 또 이런 선택 또는 저런 선택을 했을 때 어느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선택하게끔 이제 도와드리는 그 논의의 과정들까지 합쳐지면 사실은 2달도 굉장히 짧게 지나가는 시간처럼 느껴질 수가 있죠. 문서를 작성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한데 둘 중에 하나의 보통 방식을 씁니다. 뭐 50페이지, 100페이지 되는 문서를 한 번에 다 만들고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면 필요한 부분만 만들어 놓고 실제 디자인과 개발하는 과정에서 문서들을 계속 업데이트하면 되지 않겠냐.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방식이긴 한데 이렇게 이제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을 때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개발자나 디자이너가 그 변경되는 기획 문서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프로젝트 후반부에 갈수록 또는 프로젝트가 커질수록 점점 개발이나 디자인의 속도가 느려지고 나중에 검수를 하고 런칭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는 문제들이 생기죠. 그게 아니라면 옵션 2에 제가 간단하게 적은 것처럼 완전히 완성된 버전의 문서를 확정한 다음에 디자인으로 넘어가고 또 개발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도
어찌 보면 가장 이상적이고 명확한 방식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앞서 문서 타입들을 보여드렸듯이 이러한 문서들을 충분히 완벽하게 작성을 하고 이제 디자인으로 넘어가기에는 현실적으로 프로젝트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느 정도는 완성된 버전을 지향하기는 하지만 논의 과정이 길어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버전으로 좀 구분하는 형태로 해서 확정적인 부분과 아직 논의가 남아있는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한 달, 좀 길게 보면 2달 정도의 기획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